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계제도 4강 선형 스케치 패턴 필렛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칭, 요소 대칭 복사, 동적 대칭 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3D 모델들은 상하,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활용한 좌우 대칭의 활용과 요소의 복사, 그리고 처음부터 동시에 스케치를 그려주는 동적 대칭 복사의 활용은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를 늘리고 더 정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선형 스케치 패턴과 필렛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 첫 번째 선형 스케치 패턴, 두 번째 스케치 필렛, 스케치 못따기, 세 번째 스케치 기초과제, 네 번째 스케치 기초과제 2번,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 과제를 통해서 조작법과 명령을 익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들어와서 선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의 파일 탭을 선택하고 새 파일을 누른 후에 파트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할 평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처음 시간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정면, 윗면, 우측면 이 세 개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뜻하는 제3각법과 마찬가지의 평면 구조를 갖고 있다. 평면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선형 스케치 패턴인데 이제 과제를 주지 않고 설명하기 때문에 정면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의 스케치 상황이고요. 이제 컨트롤 8을 통한 수직 보기 상황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모든 스케치는 원점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원점과 관계를 가져야지 완전 정의를 하는데 완전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형 스케치 패턴을 위해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를 그려볼게요.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지수를 통해서 가로 길이 30을 주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이제 키보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딱딱 선택해주면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선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선을 하나 누르고 그 상태에서 동등을 눌러주면은 이제 동등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동등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등은 같은 크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다시 동등 조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일치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컨트롤 선택하고 여기를 컨트롤 선택해서 여기에 동등 조건을 부여해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을 선택해 놓을 수 있는데 좌측으로 해서 끌어주면은 선이 선택이 되고 우측으로 끌어주면은 원이 선택이 되고 위로 끌어주면은 진행의 치수, 밑으로 하면 사각형이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치수의 표시를 키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도구를 선택하고요. 옵션을 누른 다음에 문서 속성 치수, 자, 문서 속성의 치수의 글꼴을 눌러줍니다. 문서 속성의 치수의 글꼴을 눌러주시면은 글꼴에서 이 단위의 이 밀리미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5로 해주면은
높이가 5로 바뀝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탭에 좌측 중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중산단쯤에 이제 선형 스케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선형 스케치 패턴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명령어들이 떠요. 방향 1은 어떻게 할 거냐? 방향 1에 이제 뭐 축은 X축이면은 우리가 아는 거에 따르면 이제 가로축이 되겠죠. 그리고 Y축은 세로축이고요. 이거는 이제 형상의 개수를 뜻합니다. 개수, 간격. 개수, 간격을 뜻하죠. 예. 이런 식으로 X축의 방향으로 몇 회 간격으로 몇 개를 그려줄 거냐. 똑같이 Y축의 방향으로 몇 회 간격으로 몇 개를 그려줄 거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방향을 바꿔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X축에도 있고 Y축에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턴al 요소, 좌측 하단에 패턴al 요소의 이 네모 스케치를 중심점 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패턴al 요소의 중심점 스케치를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선 4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 4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제2 사각형의 크기가 30이기 때문에 20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50으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50 개수 50으로 5개 5로 다 떨어뜨리죠. 50으로 5개 하면 이렇게 X축으로 자, 보시면은 X축으로 50mm 간격 5개 이런 명령이 넣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제 X축으로 50mm 간격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이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같은 요소의 거리가 50이라는 거지 이 스케치의 뭐 이렇게 덩어리의 끝부분과 척 부분이 50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똑같이 줘보겠습니다. Y축으로도 똑같이 5개 50mm 간격 5개로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Y축 5개 하고 50mm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가게 되죠. X축, Y축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X축의 방향을 바꿔주면은 방향이 또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패턴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형 패턴을 그리게 되면은 사실 그냥 그리게 되면 완전 정의된 스케치를 똑같이 패턴 복사를 해도 얘가 바로 조건을 이제 완전 정의가 되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그림과의 이 조건을 하나씩 주면은 완전히 정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리랑 수직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도 이제 안 될 때는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봐서 또 주간을 추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직선, 이 점과 점을 수직으로 이렇게 주면은 완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완전 정의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정의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완전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이 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면은 어느 부분이 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치 구속 조건을 전부 다 확인하고 치수를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제 파란색이 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은 아, 내가 어떤 게 잘못됐구나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파일, 새 파일, 파트를 열어주고요. 정면 스케치를 눌러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누르지 않고 여기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바로 스케치를 눌렀죠. 이렇게 정면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정사각형, 중심사각형을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선형 스케치 패턴을 그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심점 사각형을 그리고 윗변의 크기를 30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30을 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컨트롤로 선택해서 동등을 줘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제도 시간에 이제 활용하게 될 문제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표시할 때는 30이라고 표시를 하고서는 이제 다른 치수를 또 줍니다. 여기서 이 치수를 선택하면은 치수에 대한 이 값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여기에 치수 텍스트가 있습니다. 치수 텍스트에 이 꺽쇠 괄호 DIM이라는 게 이 치수의 실제 몇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IM을 날려버리면은 이제 수치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DIM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꺽쇠로 DIM 쳐주면은 수치가 다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DIM이라는 꺽쇠 열고 DIM 꺽쇠 닫고는 실제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앞에 이제 나중에도 또 설명할 테지만 파일을 넣어주면은 원의 지름이라고 해야죠. 원의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거나 이제 R을 넣어주면은 반지름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3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30, 한 변에 30인 정사각형이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 솔리드웍스 스케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보고 해독할 때 이제 이런 표시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치수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수에서 정사각형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모델을 만들 때 스케치에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방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계제도 도면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 정사각형이 완성된 상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등 조건을 줘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치수를 주고 치수에 이제 네모 모양의 정사각형 표시를 넣어주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사각형 마크를 지울게요. 저는 이제 필렛과 못따기를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겁니다. 스케치 필렛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물체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자리에 책상이나 아니면은 갖고 계신 뭐 핸드폰, 키보드, 마우스 모든 물건들은 끝이 절대로 날카롭지가 않아요. 사실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제가 기계 전공은 아니어서 뭐 모든 물건들이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날카로운 물건들은 위험하기도 할 테고 용도에 맞지 않게 위험한 것들은 이제 제거돼야 되니까 뭉뚱하게 깎을 수도 있을 테고 기계적인 요소에서 필요 없이 날카로운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서리들은 필렛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걸 또 따져보면은 뭐 가공 시에 들어가는 거, 뭐 스케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이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은 기계제도 시간에 도면을 그릴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뭉뚱하게 만드는 부분마다 제가 홀을 이용해서 다 그려낸다고 치면은 그 스케치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해집니다. 우선은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 스케치 필렛과 스케치 못따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스케치 필렛과 스케치 못따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렛은 그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못따기는 이제 각지게 탁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못따기는 스케치 필렛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스케치 필렛은 우선 기존에 설명했던 탄젠트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둥근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이 원의 중심점과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못다이 같은 경우에도 끝을 딱 잘라냈을 때 직각인 부분을 딱 잘라내면은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제 아까 원의 중심 필렛의 원의 중심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5도가 되겠죠.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필렛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필렛 요소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필렛 변수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요소를 이쪽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0을 주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스케치에서 제가 정사각형이 네모를 뜻한다고 했고요. 파이는 지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반지름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스케치는 반지름이 10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원점과 이제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사각형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다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케치 못따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mm 있고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딱 선택을 하면은 스케치 구속을 읽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10이 됐죠. 10으로 이렇게 잘라졌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스케치 구속 조건이 사라진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중심점 원의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가 버려가지고 사라졌다는 얘기가 뜬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다시 조건을 줘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으로 잘라지게 되고요. 이거는 여기 각도를 눌러보면 135도가 나오죠.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45도라는 거죠. 45도 여기도 45도라는 겁니다.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고 모서리를 기준으로 10 이렇게 깎이는 거를 이제 못대기라고도 표현하고요. 못따기로도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혼용이 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에서는 못대기, 못따기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문제에서 또 못대기라고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못따기로 10을 하게 되면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10을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45도 각도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때 135도를 이루게 된다. 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케치 못따기와 필렛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완성한 후에도 이제 피처 명령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케치로 넣었을 때 더 편리한 때가 있고 피처로 넣었을 때 더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다면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